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함수 마지막 강좌입니다. 바로 60강이 되겠고요. 수능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 풀어보는 시간들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와야 될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요, 174부터 176페이지까지 무려 15문제 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착하죠, 책이. 15문제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쉬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해하다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수학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을 요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난해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감각성 문제를 가졌을 때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개념만 꽉 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2차 함수, fx 2차 함수 반갑다, 그죠? 근데 a가 완성이 안 됐네.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평행이동이 나와 있고요. 평행이동이 나와 있고, 이걸 평행이동시킨 게 x축과 접한다? x축과 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x축과 요렇게 접한다라는 얘기죠? 어라, 이거 봐라. x축과 접한다라는 거는 x축에서 형성하는 요 교점, 바로 이걸 근이라고 부르는데, 근이 한 개란 얘기잖아요. 근이 한 개란 얘기는 바로 판별식 d가 얼마일 때 나타납니까? 0일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요 놈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요. 이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하면 얘가 y 플러스 4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4가 쭉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요 우변에 있는 요 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x축과 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x축과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요 놈의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요 놈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4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a 꼬르. 자,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4가 뿅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바로 5번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1번.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설레이지 않나요? 자, 예, 헛소리 집어치우랍니다. 자, 봅시다. 21번. 함수 fx는 2x-1이고요. gx는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 식을 하나 잘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은 g3의 값이네요. 딸랑 요거 하나 주고 문제 풀래요. 그쵸? g3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g3랑 fx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결국은 fx와 gx 사이의 관계만 남게 된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hx를 빨리 어떻게 걷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풀어버리면요, 요 괄호 안은 어떻게 되냐면 g 땡그램이 f의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 놈이 hx가 된답니다. hx가 된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얘가 x란 뜻 아닙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얘가 x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g 댕그램이 f, 그 다음에 요 놈의 x가 바로 x란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x를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 되려면 g가 f의 역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g가 f의 역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g의 역함수, f라는 것은 f의 역함수가 바로 g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뜻이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바로 g3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 g3의 값은 바로 f 인버스의 3. 자, 3일 때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갖다가 역시 또 a라고 둡시다. 자, 요 놈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는데, 자, 주어진 식은 f 인버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원식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바꿔서 해결하면 되죠. 결국 요거는
x의 값과 y의 값을 바꾸면 역함수로 바뀌니까 f 인버스가 사라지죠. 그래서 fa가 3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fa가 어떻게 생겼나요? fx가 2x-1이니까 fa는요 2a-1이 되겠습니다. 2a-1이 3 되게 하는 a 값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요거 넘어가면서 하니까 a는 2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러 가죠. 22번. 자, 봅시다. 자, 분수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y는 ax에 대해서 대칭이 될 때 상수의 이 값을 구해라. 예, 아주 쉽죠? 이 문제는. 자, 분수함수 y는 x분의 1.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친했던 그래프죠. 그냥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자, 그런데 이 쌍곡선 그래프는 항상 직선에 관해서 대칭일 때, 직선에 관해서 대칭일 땐 두 개의 직선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점에 관한 대칭일 때는 바로 이들의 뭐라고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그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점대칭이라고 그랬고요. 선대칭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y는 x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 이렇게 45도로 날아가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대칭입니다. 요렇게 대칭.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은 누굽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이것은 바로 요놈과 요놈이 대칭이 되게 하는 거죠. 요놈과 요놈이 대칭이 되게 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칭을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은 y는 x라는 대칭과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x라는 대칭. 자,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각각 대칭이 되게 되죠. 선에 관한 선대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y는 ax에서 a의 값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a가 나오게 되죠. 자, 위에서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고요. 아래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건 뭐 찍어도 다 맞는 거죠? 예, 틀리신 분 있나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자, 함수 y는 절대값, 그 다음에 절대값 아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프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 높이가 1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겉에 이렇게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요 그래프를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걸 쳐서 올려라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아랫부분을 먼저 그려야 되겠는데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자, 이것은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데요. 아래로 볼록하려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y축과 만나는 교점은 x가 0일 때 나와요. 1의 제곱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죠. 자,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죠? 좀 예쁘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놈을 갖다가 아주 통째로 그냥 절대값을 띡 씌웠죠. 절대값. 자, 그러면 아랫부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절대값은. 그러니까 위에 쳐서 올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쳐서 올릴 때는 서로 요 x축에 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올라간 만큼 대칭점을 가지고 꼭지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쪽은 원래 그려져 있던 대로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바뀌게 될 텐데요.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바뀌지 않지만 높이가 바뀌게 되죠? 음수였는데 양수로 바뀌게 되니까 요 놈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제 문제를 봐야죠.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는, y는 1이라는 건 높이가 1이라는 뜻이죠. 높이가 1이라는 뜻은 바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요렇게 관통하게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1이라는 점이니까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4개. 자, 이렇게 4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여기 있죠? y는 a, b, c 그 다음에 z는 4, 5, 6일 때 자, 1대1 대응인 함수 fx에서 y로의 대응 함수 그 다음에 g 함수 g가 y에서 z로 대응이 된대요. 그러니까 f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요. g는 y에서 z로 간다는 얘기죠. f1은 a로 간다 그랬습니다. f1은 a로 간대요. 그 다음에 gc가 6이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gc가 6이라는 얘기는 gc에 해당하는 게 6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합성함수가 나와 있죠? 합성함수가 하나 나왔네요. 그때 이제 F3을 구하라는 뜻인데, 자, 이 합성함수 정리하면 이제 F2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F2라는 건 뭡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이죠. 2가 갈 수 있는 곳은 B 또는 C가 되겠습니다. 그죠? 2가 갈 수 있는 곳은 B 또는 C가 돼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G, F2는 4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F2가 갈 수 있는 곳이 B 또는 C니까요. B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B라고 했을 때는 4나 5로 갈 수가 있지만 C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GF2라는 것은 C로 갈 수가 없죠. C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F2가 만약에 C로 가버린다면 요게 GC가 되니까 G라는 함수식에 대한 C의 대응값은 6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긴 4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F2가 가야 되는 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B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연적으로 3이라는 건 어디로 가냐면 C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리고 이놈의 함수값이 4였으니까 B로 갔던 놈은 바로 4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5는 1대1 대응이니까 A가 5로 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으니까 구하라는 거 한번 볼까요? 구하라는 건 뭐냐면 F3의 값을 구하여라. F3는 도대체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F3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항상 이렇게 C로만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gx가 x이고 g0가 1일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지금 ggx 합성함수를 했는데 여기 1차가 나왔어요. 그죠? 자, 봅시다. 1차인데 ggx 보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뭐예요? gx를 했다가 g를 한 번 더 했더니 그놈이 x, 자기 자신이 나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g하고 g 인버스가 서로 어떻단 얘기? 서로 같단 얘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g0가 1이라는 걸 가르쳐 줬네요. 자, 그래서 g0가 1이면 여기에다 0 집어넣는 순간에 여기도 0이잖아요. 이렇게. g0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g1의 값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게 지금 누구냐면요. g0가 1이고요. 그 다음에 g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g0가 1이고요. 그 다음에 g1이 제로다라는 뜻을 식을 알 수가 있네요. 이거 보세요. 1하고 1, 0하고 0. 이걸 바꾸면 사실은 인버스의 관계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떤 대칭입니까?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y는 x 대칭이다. 그리고 y는 x 대칭이면서 바로 g0가 1이고 g1이 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0,1하고요. 그 다음에 1,0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gx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gx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0,1하고 1,0을 지난데요. 여기 1인 1,0하고요. 그 다음에 0,1인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y절편이 1이니까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구하려는 식을 잡아주면 되겠죠. 결국은 이 y라는 것이 gx잖아요. gx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g-1의 값은요. g-1의 값은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의 정답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함수 fx가 분수함수 나왔죠. 자, 이놈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분수함수 역함수 만드는 거 기억납니까? 자,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자, 여기랑 분모의 x의 개수, 그 다음에 분자의 상수항은 그냥 두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바로 분자의 x, 그 다음에 분모의 상수항은 자리를 바꾸고 부호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1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2x로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1이죠. 오면서 마이너스 1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나버렸죠. a의 값이 누굽니까? 2예요. 그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c의 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래요. 결국 이 노란색 세 개의 합을 구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예, 26번의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유리함수 역시 분수함수입니다. 자, 요놈이 fx라고 그랬죠? fx. 그놈의 인버스 x. 그러니까 요놈의 역함수예요. 요놈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란 뜻입니다. 그걸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놈이 원함수가 2x 플러스 3분의 kx라는 분수함수입니다. kx. 자,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놈하고 요놈은 그냥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원래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자, 요놈하고 요놈은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로 바뀌고요. 자, 여긴 플러스 k니까 여기 마이너스 k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 같아진다. 그죠? 같아지게 되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랍니다. 자, 요걸 정리하라는 얘기죠. 자, 요놈과 요놈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9x가 되겠고요. 이퀄. 자, 요놈과 요놈을 곱하면 2k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바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와야죠. 넘어오게 되면 2k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죠? 마이너스 k네요.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x는 0이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쵸? 자, 정리된 결과가 아이고 여기 빠졌죠? k제곱입니다.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만족하는 값 찾아볼까요? 자, 일단 요게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가 빠져나오게 되면요. x가 빠져나오게 되면 자, x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x 남았죠? x 남았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2k 플러스 6, 여기는 x 하나가 남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요 놈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쪽을 정리해보면 이건 x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x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놈이 0 되는 값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요 놈이 0이 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는 건 k값이잖아요. x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k값. 자, 얘가 0 된다는 건 뭐예요? x에 관한 요 방정식 자체가 0이 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k 플러스 6이 0이 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9도 역시 0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k값이 얼마입니까? k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의 만족하는 k값은요. 풀마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k제곱이 9니까 k는 풀마 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0을 만들고 여기도 0을 만들어야 이 전체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k의 값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7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보죠. 자,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p, a, b와 q라는 점 c, d에 대해서 b 플러스 d의 d를 2로 나눈 것이 1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와 d의 평균이죠. 그죠? b와 d의 평균이 바로 1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바로 요 b와 d의 평균,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요렇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요 놈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자, 기울기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기울기라는 것은요, 바로 x의 증가량분의 바로 y 값의 증가량이 되겠죠? y의 증가량. 자, 요 놈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증가량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증가량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c-a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큰 값 d에서 b를 뺀 거죠? d마 b가 되겠습니다. d마 b.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PQ의 기울기라는 놈, 바로 기울기라는 놈은요, x의 증가량이 c마이고요. 분의 y의 증가량이 d마 b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이제 간단히 해가는 겁니다. 간단히 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간단히 할 거냐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요점과 요점의 좌표가 바로 무리함수 위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리함수가 바로 y는 루트 x랍니다. 자, 그러면 x에다 a 집어넣으면 y는 b가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걸 쭉 써보면요. b는 누가 됩니까? 바로 루트 a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누가 됩니까? c가 아니죠. d죠, d. d는 누가 됩니까? d는 바로 루트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갖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bd 대신에 루트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무리식이고 여기는 지금 1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차수를 줄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요 놈의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은 누구랑 같냐면 바로 a랑 같다는 얘기고요. d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c랑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기울기를 정리를 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자, c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c 대신에 d제곱이 들어가고요. d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요? b제곱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네요. 분의 d 마이너스 b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분모가 d 플러스 b,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b가 되게 돼 있죠. 자, 요놈 분의 d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측에 있는 요놈 둘이 뿅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것이 뭐냐? 바로 d 플러스 b분의 1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지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d 플러스 b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준 것이 뭐냐? 바로 요놈의 값을 준 거죠. 자, 얘는 얼마란 뜻이죠? 얘네 둘이 곱하면 나오는 거니까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저놈의 기울기, 선분 PQ의 기울기는 바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죠.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gx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그랬죠? 자, 모든 실수 x 그랬죠? 모든 실수 x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함수 f 땡그램이 gx가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지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자, 합성함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f에 그 다음에 gx가 여기로 정의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 g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요 gx의 값이 요 gx를 우리가 t라고 한번 둬볼까요? 네, t라고 두는 이유는 합성함수니까 치환하는 게 제일 우리 학생 여러분들 풀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t라고 두면요. 결국은 ft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ft라고 합시다. fx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하는 요 t죠, t. 그죠? 잘못 썼죠? 자, 요 놈을 정리합시다, 다시.
자, t라고 하면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하는 이런 t값의 범위를 다시 gx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건 인수분해가 되죠. 2, 3은 6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를 갖기 때문에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건 가장자리 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t가 누구였었냐면 gx였죠. 그죠? 그것이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그죠? 모든 실수 t가 아니죠.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이걸 gx로 바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t가 뭐냐 하면 바로 gx잖아요.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좀 정신이 없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근데 요렇게 해서 치환법을 이용하는 게 4차식을 만들지 않고 풀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gx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예요.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요거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요, 지금 왼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근데 얘는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0보다 큰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경우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고요. 바로 오른쪽 과정에서 생기게 될 텐데 오른쪽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바로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을 찾으란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바로 이 2차 부등식, 이 함수값이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을 찾으면 되죠. 일단 요거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데 그건 언제 같아지느냐? 결국은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됐는데 요런 경우나 요런 경우 두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결국은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 값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해 보면요. 가운데 B의 제곱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만족하는 A의 범위죠. A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답은요.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4번에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2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방법이 치환법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은 두 2차 함수 y는 ax제곱 그랬고요.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의 그래프이다 그랬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ax제곱 하게 되면요. 요 a 보세요.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a는 뭐다?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꼴입니다. 그쵸? 자, 요것도 역시 위로 볼록하니까 p의 부호는 음수요. 그 다음에 요놈의 축의 좌표가요. 요렇게 오른쪽, 원점보다 오른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p와 q의 부호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pq의 부호는요.
바로 양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래 부호는 바로 y 절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얘가 쭉 내려가면 누구랑 만나요? 이렇게 0의 아래쪽에서 만나니까 아래 부호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부터 보죠. 자, A는 P보다 작다 그랬어요. A와 P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아하니 얘의 폭이 훨씬 더 넓고 얘의 폭은 좁아 보이죠? 자, 이것은 바로 폭이라는 것은 누굴 가지고 결정하냐면 2차항의 개수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폭이 어떻게 됩니까?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죠?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자, 그리고 작아질수록 폭이 어떻게 됩니까? 폭이 넓어지죠? 폭이 넓어집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 A하고요, 절대값 P를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값 A하고 절대값 P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이의 관계는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A의 절대값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A의 절대값과 P의 절대값을 따졌을 때 A, P 모두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A의 부호가 음수고 P의 부호가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A가 P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의 부호는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Q 0보다 크잖아요. 양수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인데요. 디귿은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이래요. 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여기 있죠. 바로 요 놈이 0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y는 0이라는 직선과 바로 요 2차 함수의 우변에 있는 요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곡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점의 좌표입니다. y는 0이라는 게 뭐죠? 바로 x축이죠, x축. 그러니까 x축과 요 함수값,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교점은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근은 만족하는 실수 x, 근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다? 없다가 아니라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으니까 기역과 니귿? 기역과 니은을 가지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fx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a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방정식 fx는 gx와 같아지는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fx가 지금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놈의 역함수가 gx라고 한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일사분면에서 그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방정식 fx하고 gx가 같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함수하고요, 이놈의 역함수 gx가 서로 같아지는,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러면 4분의 1x제곱 플러스 a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냐? 자, 이렇게 xy축을 그렸을 때요. 자, 4분의 1x제곱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요런 식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그놈에다가 플러스 a가 a만큼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내려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네요. 그죠? 요런 그래프. 자, 여기가 이제 A가 올라가고 원점이고 그 다음에 없어졌을 때 뭐 요런 식의 그래프들이 되겠죠? 자, 근데 그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답니다. gx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A가 0일 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이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죠? 원점을 지날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놈의 역함수라는 건 뭡니까? 역함수는 바로 y는 x에 관한 대칭을 의미하는 거죠? y는 x 대칭.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기로 할게요. 그려보기로 하고, 자, 이놈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fx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노란 그래프는 그놈의 역함수인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fx하고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둘이 만나게 되는 이런 뜻이죠? 둘이 만나게 되는 것은 교점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랬죠?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음이 아닌, 쪽에서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랍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fx가요. 자, 좀 더 올라가게 됐을 때, A에서 올라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역시 두 개를 요렇게 지난다면, 이놈의 역함수도 역시 두 개를 동일하게 요렇게 지나게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쭉 만나가다가, 언제 하나를 만나게 되냐면요. 언제 하나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는데, 요렇게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할 때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서 또 여기서도 요렇게 접하겠죠. 역함수가. 그쵸? 역함수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못 만납니다. 그죠? 그랬을 때의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빨간색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점 0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인데요. 0은 포함하지만 A는 포함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0은 포함하지만 A는 포함할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문제 찍을 수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그놈이 한 놈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뜻인데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또 이 1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바로 요 놈과 요 빨간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요 파란 그래프죠. 요 파란 그래프가 뭐 합니까? 바로 여기서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접한다. 그죠? 그러면 접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빨간 그래프가 도대체 누굽니까? 원함수 fx죠. 그죠? fx 원함수. 그러니까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그래프는 뭡니까? y는 x 그래프죠. 그쵸? 자, 그러니까 바로 요 둘을 각게 놔줘서 풀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게 놔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a가 x가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개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은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판별식 D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판별식 D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값 찾으러 갑니다. 4분의 1x제곱. 그러면 4배 해야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x제곱이 되겠고요. 4배하면 4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4배하면 플러스 4a가 되겠죠. 이게 x라고 말은 하고 왜 a를 쓰는 거야? x. 그 다음에 여기는 4a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판별식 D가 0이 될 때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4, 4, 16, 마이너스 4, 4, 16a가 0이 되게 하는 a값입니다. 자, a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 만나게 될 때 a값이 바로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결국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a가 몇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인데 0일 땐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요거 되고요.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0 이상이고 1 미만인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바로 나오네요. 지우기도 전에. 자, 32번 문제 보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y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도대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찾아야죠. fx를 봅시다. fx. 자, fx는 지금 0,0하고 1,0에서 바로 x의 근이 형성이 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최고차항은 모르죠. 폭은 몰라요. 단지 a가 양수라는 사실만 알 수가 있죠. 그죠? a는 양수이고요. 자, 근이 하나는 0, 하나는 1이 되니까 x하고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건 a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y는 ax, x-, 이것이 f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구하라는 게 뭐냐? y는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죠.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적합한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요 놈도 필요하고 요 놈도 필요하죠. fx 플러스 1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요게 fx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fx입니다. fx 요거죠. 그러니까 ax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y 함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면요. 자, 요 놈은 ax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ax에 x 마이너스 1. 자, 얘네들의 공통이 누굽니까? ax죠, ax. ax가 공통입니다. 그러면 ax를 뽑아내면요. 괄호 안에는 앞에 게 x 플러스 1 남고요.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이 남는데 자, 요 놈을 뭐 하라고요? 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간단히 한 결과는 ax에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얼마입니까? xx가 이렇게 뿅뿅 사라지죠? 그러니까 1마마 1,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2ax입니다. 바로 y는 2ax의 그래프를 찾아라. 단 a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 놈도 부호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y는 2ax라는 그래프는 일단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정비례 그래프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양수인, 그러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원점을 지나고 1, 4분면, 3, 4분면 지난다.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문제 보러 갑니다.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x라는 함수값의 3분의 1하고요. gx라는 함수값의 3분의 1을 더했을 때 나오는 것을 hx라고 하자. 자,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그랬죠. 자, 그러면 y는 hx의 그래프는 그 교점을 지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과연.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떠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죠? 어떠한 점에서 만난대요. 뭐 그래프의 개형으로 살펴보자면 뭐 요게 fx고요. 뭐 요게 gx라고 합시다. 이렇게 gx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두 점 어딘가에서 만난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hx는 그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점이라는 것을 지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 a일 때 높이의 함수값도 서로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fa하고 그 다음에 ga하고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ga하고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y는 hx의 그래프는 그 교점을 지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x라는 게 뭔가 봅시다. hx라는 것은요, 바로 3분의 1 fx가 되고요.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gx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점 a, 누구를 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x가 a일 때를 빨리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ha라는 놈은요, 바로 3분의 1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ga가 되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FA하고 GA가 같다 그랬죠. FA가 GA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FA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FA.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요. 3분의 1 FA, 3분의 2 FA니까 3분의 3 FA. 바로 FA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어라라. 이거 봐라. HA하고 FA의 높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높이도 같아지는 것들이 지금 FA도 같고요. GA도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같아요? HA도 같아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A일 때 HA도 FA, GA의 높이와 같은 점, 바로 이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은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fx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hx의 그래프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자, 이것은 우함수에 관한 성질이죠. 그죠? 우함수에 관한 성질입니다. 우함수. 자, 근데 우함수를 못 배운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y축 대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y축 대칭의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를 떠올리면 돼요. 자, y축 대칭이라는 건 이 y축에 대해서 좌우가 서로 똑같은 함수값을 갖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a를 집어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요놈의 함수값이 일치하는 그래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요것을 fx라고 했을 때 fa하고요. 바로 f-a하고 서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함수의 성질이자 바로 y축에 관해서 대칭인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를 이렇게 바꿨어도 그놈의 높이는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fx도 gx도 모두 y축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fx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으냐? f-x랑 똑같겠고 그 다음에 gx 역시 g-x와 동일한 값을 갖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y는 hx의 그래프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hx도 역시 대칭이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hx를 정리를 해보죠. 이 hx가 아까 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3분의 1 f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gx 그랬죠? 3분의 2 gx.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요것을 써보면요. 3분의 1 fx 대신에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x라는 놈이 hx가 나오나 보면 되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보면요. h-x라는 것은 이 f-x가 누구랑 똑같아요? f-x가 fx랑 똑같잖아요. 3분의 1 fx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x가 gx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3분의 2 gx랑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요놈이 누구냐? 3분의 1 fx 플러스 3분의 1 gx가 애초에 우리 가지고 있던 누굽니까? hx가 돼 있죠. hx. 어라 이거 봐라. 그러면 h-x가 hx랑 동일하다는 얘기네. 자, 이것 역시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역시 마찬가지 hx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도 맞네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인데요. y는 fx와 y는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죠?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증가 또는 감소형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fx가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x가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구간을 이렇게 fx, gx에서 어느 한 구간을 이렇게 딱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fa의 함수값의 3분의 1인 지점은 요거 3개로 이렇게 나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높이는 뭐가 될까요? 3분의 1a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gx 그래프인데요. gx의 3분의 2랍니다. 3분의 2면 요걸 3개로 또 나눠서 3분의 2인 지점은 여기잖아요.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을 합쳤을 때예요. 얘네 둘을 합쳤을 때 만들어진 것이 hx.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점의 좌표죠. 합쳐서 나오는 점의 좌표. 그러면 뭐 0 근방에서 이렇게 가운데 평균값이 될 테니까 뭐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는 뭐 요런 것들인데요. 요런 것들을 수없이 찾아가다 보면 어떤 hx,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갈 테니까 뭐 요렇게 해서 이게 hx라고 합시다. 자, 요 그래프도 언제나 1대1 대응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 그래프도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1대1 대응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확고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이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 반례 하나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즉 1대1 대응이 아닌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그래프. X축과 일치하는 X축 그래프. 자, 요 그래프가 만약에 HX가 된다면 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증가 감소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요 그래프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반례는 뭘까요? 바로 fx의 3분의 2라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놈인데 3분의 2a가 바로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진 놈이 나올 수가 있느냐예요. 요것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hx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3분의 1 fx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gx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놈의 형태에서 x 대신에 fx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게 3분의 2니까요. 3분의 1 fx를 갖다가 우리 3a라고 해볼까요? 3a
3의 2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gx라는 그래프를요. g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3의 2.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런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h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는. 자, 요거를 x라고 두어야 되겠죠? 3x 2분의 3x. 자, 요렇게. 예. 자, 그러면 3분의 1에 3x를 곱했으니까 여기 x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에 2분의 3x니까 마이너스 x가 돼버리죠. 즉, hx가 뭐가 돼버립니까? 0이 돼버리죠. 그죠? 높이가 항상 0인 놈이 돼버립니다. 높이가 항상 0인 놈이니까 hx가 바로 요 놈, x축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건 뭡니까? 요거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증가 감소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fx나 gx가 이러한 값을 갖게 되면 서로 사라져서 상수함수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 디귿을 제외하면 기역과 니은이 항상 옳은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기역과 니은을 갖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각각 아래 그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림 진짜 복잡하게 생겼죠? 자, 그랬을 때 다음 y는 g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막 돌아버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찍으시면 됩니다. 자, 3 이상 요건 뭐냐면요. fx가 지금 여기가 1일 때죠. 그죠? 1일 때입니다. 1일 때. 자, 맞나 확인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1일 때죠? 1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항상 3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언제나 높이가 1인 놈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있잖아. 항상 3이 나와. 이런 뜻이 되겠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있잖아. 누가 나오냐면 높이가 1이 나와. 그래서 fx는 언제나 1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은 이제 주기함수인데요. 주기함수는 이제 주기마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요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합성함수, 구하라는 것에 의해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합성함수 정리하면요. g, 그 다음에 괄호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y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fx가 보면 보세요. 다 상수값으로 정해지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바로 이것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fx의 값이 언제나 3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g3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G3의 값과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가 1보다 작다면 그때는 fx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1보다 작을 때는 1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값과 동일하다? G1의 값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3의 값이 도대체 얼마냐? G3라는 건 G라는 함수죠. GX의 함수에서 3일 때의 값입니다. 3일 때의 값은 요 높이가 1이잖아요. 요 높이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G1의 값은 얼마입니까? G1의 값은 이 원일 때의 값이잖아요. 이 높이 역시 1일 때, 3일 때가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함수 g 댕그램이 fx라는 그래프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작거나 결국은 전 구간에서 언제나 얼마가 되는 그래프? 1이 되는 그래프. 결국은 상수함수의 그래프죠.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34번까지 함수 단원의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쉬운 것도 있고요. 조금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마지막 단원입니다. 바로 삼각함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인데요. 삼각함수라는 단원, 하나하나 선생님과 정리하면서 배워보는 시간 역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